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의 달력이 한 장 넘어갔습니다. 본격적인 3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한 증권사 레포트를 보니까요.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강했던 강세 업종은 하반기에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법칙이 통한 걸까요?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그동안에 강했었던 테마들, 전력이라든지 화장품, 또 음식료 쪽이 오늘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받는 테마들, 그동안에 강했었던 테마였다면요. 오늘 강했었던 쪽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었는데요. 다만 시장의 주도주로 보기에는 다소 약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하반기에 증시 전략을 짜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셨을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에서 투자에 대한 꿀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속 고민되는 종목들도 해결을 나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정진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딱 7월의 시작, 또 하반기의 초입에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의 첫 포문을 또 열어주셨는데 네. 월요일이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6월에 이어서 좀 7월 장이 아마도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꼭 마음 좀 잘 잡으시고 없으면 안 한다는 마인드로 항상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어쨌든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원칙으로 좀 이번 7월장도 잘 이겨낸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네, 오늘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좀 강했었던 업종이 오늘 좀 많이 밀려서 시청자분들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전력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다른 sektor들이 치고 올라올 때가 되긴 했다라는 생각은 좀 한참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개별적인 이슈를 달고 솔루스 그룹 내에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아마 초전도체와 함께 비만 치료제도 좀 같이 이슈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1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부각이 또 되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저는 좀 지속적으로 이슈가 좀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있을 테마라고는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페트론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페트론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저번에 앞전에 있었던 그 동해 가스전 테마와 관련해서 어떤 그 테마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그런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였는데요. 아마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 페트론이라는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그런 축을 잡아주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GLP-1이랑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GLP-1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나와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글로벌 제약사에서 좀 밀고 있는 3가지 비만 치료제가 있죠. 그래서 싹센다라던가 혹은 위고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제가 조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위고비랑 싹센다 같은 경우는 저기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에서 조금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개별적인 이슈들에 한해서 좀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었었고 근데 이 싹센다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조금 짧다 보니까 좀 많이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페트론에서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좀 반감기를 늘려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투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인벤티지랩이라던가 이런 좀 비만 관련된 기업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았다면 아마 차트를 열어보시면 펩트론이란 기업은 그래도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잘 유지를 해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한 부분도 좀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제약사들, 국내 제약사들도 지금 비만약 열풍에 지금 여러 가지로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만약 시장인데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펩트론 또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관심 종목까지 힌트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계속해서 팔로우해 가시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시각이 어떤지 함께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TX 그린 로직스, 오늘도 또 장중에 강한 모습이었더라고요. 또 오늘도 이런 픽 종목을 또 강력한 종목 주실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나서 볼 텐데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그 넥스트 칩에요. 네, 넥스트 칩.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540원에 네, 20%예요. 13,540원에 14,000. 14,540원에 20%요. 네. 네, 네. 지금 상당히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이렇게 가격이 다운돼 있는데 여기서 더 매수를 해가지고 네네. 더 가야 될지 아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홀딩을 해야 될지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이 종목 어떻게 하다가 매수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지금 자동차가 네. 좀 반도체 쪽으로 많이 뜨고 있고 이게 좀 넥스트 칩이 영상 쪽으로 해가지고 좀 비중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샀는데 네. 갑자기 딱 떨어져가지고 일단 이 섹터 내 전망은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반도체 섹터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도 조금 연결돼 있는 그런 반도체 쪽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섹터 내 어떤 테마 자체는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봐도 지금 나오는 조정은 어쨌든 거래량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 대략 14% 정도 평가손익에 마이너스 찍혀 계실 텐데 이게 앞에서 보시게 되면 어쨌든 300% 정도 앞에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한 예. 네, 2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주가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단에서 들어왔었던 이런 대량 거래량들이 이 고점에서 생각보다 이 돈이 많이 안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고점의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으려면 이 앞에서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 좀 더 압도하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고 좀 물량을 작게 터뜨리고 지금 건강하게 빠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1,600원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대략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660원까지 빠질 수가 있고,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조금 연출하려고 종목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금은 추세를 지금 최근에 여기서 벗어났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를. 그래서 하락 추세를 한 번 정도 여기서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면 제가 바라봤을 때는 1,660원 부근에서 하시는 게 조금 현명할 것 같습니다. 1,660원 정도. 그리고 네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9,05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50원 정도.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옆으로 이렇게 이 박스를 그리면서 저는 횡보를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하락을 여기서 주가가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동일 비중으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20%.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본정가 부근을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본정가 부근에서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고 다시 내려왔을 때 비중을 총 가져갈 비중을 20%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정가 부근 왔을 때 절반 정도 덜어내고 1,660원 부근 왔을 때 다시 덜어낸 비중만큼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좀 비중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비중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네네. 그래서 손절가랑 그 2차 매수 가격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대략 18,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칩 자세하게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시에는 1,660원 부근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9,050원, 그리고 18,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들어와서 문자 상담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49만 8,000원에 16%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36만 7,000원이 오늘 종가인데 굉장히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비중도 꽤 되시고요.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이렇게 대형주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은 나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회사잖아요. 근데 주가의 흐름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좀 좋지 못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상 조금 보게 되면 앞에서 어떤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금 엄청난 상승을 이렇게 이뤄낸 종목인데, 대략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면 바닥 대비 뭐 거의 8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우량한 종목이. 그럼 당연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나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다라고 보는 일단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산세를 한번 만들어주고 여기서 고점을 높이지 못한 산세를 한 번 더 만들고 이 밑으로 빠졌는데, 만약에 상방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여기 이 변곡점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곡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빠지죠. 그래서 제가 이 박스 쳐드린 노란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윗꼬리로 터치하고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9만 8천 원이라는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 라인이자 좀 돌파를 해야 될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N자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그려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보여줬던 이 하락분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바닥을 다지려면 여기 지금 이 부분보다는 조금 한 칸 더 빠져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빠질 자리가 소액 열려 있는데 소량으로 소폭 조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33만 2천 원 부근까지 내려올 자리가 있고, 여기에서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이 49만 8천 원이라는 강한 매물대를 터치하러 가는 그런 소화의 형태의 흐름을 좀 만들어 내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다시 한번 어떤 상방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기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가격대는 33만 2천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매수에 대한 어떤 관점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33만 2천 원 부근에서 차라리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하여도 이 밑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조금 깨더라도 2차 매수에 대한 부분은 유효한 가격대니까 33만 2천 원 라인 조금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를 깨게 되면 이 33만 2천 원을 좀 강하게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22만 8천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위치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22만 8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뭔가 더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옆으로 횡보에 대한 기간이나 어떤 기회비용도 더 많이 그만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22만 8천 원에서는 좀 웬만하면 정리를 하는 관점이 좀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33만 2천 원 부근에서 좀 하시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웬만하면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의 어떤 추세는 하방이기 때문에 33만 2천 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생겨서 22만 8천 원까지 또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의견을 일단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 SDI 추가 매수 관점 생각하고 계시다면 33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49만 8천 원까지 매물 소화 흐름 예상된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네.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한양행 유한양행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000원에 8%입니다. 57,000원에 8%요? 네, 오, 네, 굉장히 또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좀 네. 더 가져가도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그게 매도가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목표가 네.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습니다. 네네, 굉장히 매수를 잘하셨네요. 네. 이미 지금 뭐 40% 이상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바이오 섹터가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 섹터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네. 또한 알테오젠이 좀 주춤할 때 같이 상승을 세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료랑 좀 엮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뭐 전립선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비소세포 암 치료를 또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망 자체는 좀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어서 이미 어떤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어서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냐, 그걸 좀 주가의 위치에서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작년 이제 10월 달이나 뭐 9월 달 이때 터졌던 이런 거래량들을 지금 보시면 최근에 다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어드린 동그라미 쳐드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강한 저항대예요. 강한 저항대인데, 이런 강한 저항대를 최근 소화시켜 주려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인 여기 앞에 있는 강한 매물을 여기서 한번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받아주고 오늘 이제 돌파를 해놨는데 저는 이게 조정이 나와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위쪽으로 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네.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는 이 박스권 있죠? 여기. 네네. 네네. 이만큼 위로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대략적으로 정도, 목표가 얼마 정도 40% 되겠습니까? 40%.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9만 원에서 목표가 10만 예. 네네.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9만 원은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10만 원까지 최대 바라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양행 매수 아주 잘하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9만 원, 10만 원까지 목표가 볼 수 있다고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수익 실현까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현대마린솔루션 14만 1,000원에 15%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12만 6,600원까지 오늘도 역시나 2%가 넘게 하락세로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조선주 그래도 요즘에 괜찮다고 했었는데 좀 좀처럼 쉽게 올라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아직은 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주 특성상 뭐 재료나 어떤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같은 부분을 좀 더 보기보다는 사실 그날 어떤 시장의 관심도라던가 시장의 관심도를 저는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을 하고 나서 엄청난 광기를 일으켰던 그런 신규주 상장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그런 광기를 일으켜 놓고 나서 최근에는 좀 거래량 없이 계속 흘러버리고 있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형성을 했던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단기 쌍바닥 있죠. 이 부분을 최근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하러 내려오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여기서 한 번 더 한 차례 더 음봉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부분은 좀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어떤 배열도를 살펴봐도 지금 20일 그리고 10일, 뭐 5일 선들이 다 역배열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런 평소보다 좀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좀 서주거나 이런 바닥을 잡아주는 어떤 시그널이 포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형성했던 이런 단기 쌍바닥의 저점 있죠.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은 이탈을 하면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얼추 여기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12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좀 정리를 하는 관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슈라던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잘 따라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를 받았던 적은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하고 그때 시장의 어떤 관심도라던가 수급을 일시적으로 뺏어간 것뿐이지 어떤 기업에 대한 펀더먼털이나 이런 쪽이랑은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관련이 있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 부근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주 특성상 아래쪽으로 한 파동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대신에 내가 그 빠지는 거를 계속 어디까지 바닥을 다질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이탈하면 안 되는 지점을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는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얼마 전에 신규 상장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뛰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12만 5천 원 선에서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신규 상장주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리드 위즈 5만 2천 원에 30%입니다.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신규 상장주를 매수했다가 고민이 많아지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이 종목도 신규주죠. 네. 신규주고 전력 관련된 그런 신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을 했을 때도 전력 이슈를 받고 1등으로 뭐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내려왔었죠. 6월 달에. 그래서 테마 자체는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 또한 어쨌든 상장을 하고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상장 첫날에. 그래서 최근에 그냥 장대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을 터진 이런 장대 양봉은 좀 좋지 못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강한 저항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캔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상장을 하고 거래량을 조금씩 동반을 해서 이 앞에 있는 이런 음봉의 중심값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매물에 대한 그 받아주는 어떤 거래량들이나 받아주려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형성되었던 상장 첫날에 이 중심값도 강한 매물이 돼버리는데 이 강한 매물 한번 받아주고 또 받아주었던 부분을 여기서 한번 받아주고 다시 한번 받아줬던 부분을 해소시키고 지금은 한파동을 그려내고 다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 46,500원을 이탈하면 좋지 못한 흐름을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6,500원 아래쪽으로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는 좀 포지션에 해당이 되는 거지, 뭐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을 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중요 이탈하면 안 되는 라인은 46,500원으로 조금 보여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은 아직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46,500원 부근에서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연출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수급이 들어왔던 이 6월 달에 상한가를 한번 터치했던 요 날에 이 저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내가 손절가를 열어놓고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425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적으로 46,500원에서 어떤 무빙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500원 하향 이탈한다면 좋지 못한 흐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46,500원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425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열어놓고 봐야 될 손절 라인은 42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사실 이 종목은 약반등이 나왔을 때 좀 본절가 부근에서 일단 신규주기도 하고 위험하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좀 정리를 일단은 해서 현금 확보를 하자.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신규주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는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 신규주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 전문가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46,500원 선에서 흐름이 상방으로 갈지 또 하방으로 갈지 요주의 점을 좀 중요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넓게 봤을 때는 손절가 4250원 생각하면 되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 필에너지에 대한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고요. 네. 네, 매수가는 27,000원에 했습니다. 필에너지 27,000원에 10%. 네네. 이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처분을 해야 할란가, 보유해야 될란가 물어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예.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일단 이 종목은 전고체 관련된 그런 주식 회사고 흐름 자체는 저는 일단은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앞에서 형성됐던 어쨌든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나 어떤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슈나 각광을 받고 있지는 그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네. 앞에서 상장을 하고 어쨌든 이 종목도 뭐 신규 상장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장을 네네. 하고 앞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고 형성했던 이런 매물대를 최근에 한번 이 네네. 산세를 형성하면서 여기를 소화시켜주는 흐름을 연출을 했었어요. 여기를 한번 소화를 네네. 해주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하단에서 들어온 이런 거래량들 있죠. 이런 거래량들이 네. 여기 고점에서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밑에서 누가 돈을 썼는데 이만큼 올리려고 돈을 썼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70%는 저는 시세 차익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매집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집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시간적으로 돌아갈 것이냐 혹은 깨지 말아야 될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켰던 이 산세를 다시 한번 넘어가주면서 시세 발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바라본 이 종목이 깨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기 이 정도입니다. 대략 19,000원에서 19,1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게 된다면 한파동 밑으로 더 빠지면서 시간적으로 돌아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19,1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조금은 정리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실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위치에서 1차 목표가 자체는 여기가 됩니다. 1차 목표가 33,800원 정도. 33,800원을 종가상 넘어가야 다음에 시세를 발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박스 쳐드렸던 이 부분까지는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33,8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38,6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단 19,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9,000원에서 19,000원에서 19,1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필에너지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33,800원 목표가에 19,100원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드라인에 포착된 관심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월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 방송에서 한 달 전쯤에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던 STX 그린로직스 지금 8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종목을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잡으셨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정진학 전문가님 가까이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화면에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작은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을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도주를 또 잘 잡는 주도주의 귀재 정진학 전문가님께 또 투자 비결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도주, 과연 어떤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부르는 걸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공부방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로 계속해서 찾아뵈려고 하는 그런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종목에서 좀 매매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공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을 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종목 상담 오시는 거 보면 조금 시장에서 관심 받지 못한 어떤 소외주에서 좀 많이 물려 계신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던가 어떤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해서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반등세라던가 이런 힘이 좋기 때문에 좀 물렸더라도 탈출할 기회를 좀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주도주란 한 테마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거래대금 동반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은 개별 재료로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시장의 수급을 좀 흡성 대법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종목을 이제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의 주도주들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지난달에 공략을 도와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 에코핸드린 6월 5일 날 제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이 종가상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많은 기법 중에 하나인 이 노란색 선인 골드라인과 어떤 주가의 수급, 그리고 움직임, 일봉상 위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충분히 좋아 보이는 가격대라서 이날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다음 날 좀 며칠 만에 다음 날에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었고 지금까지도 지금 뭐 살짝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약 40% 이상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약 4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STX 그린 로지스를 5월 30일쯤에 가지고 나와서 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마찬가지 원리로 뭐 주가에 대한 어떤 움직임, 뭐 캔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 그리고 노란색 선인 뭐 저만의 기법인 골드라인, 그리고 일봉상 위치, 뭐 수급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종가상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해상우님 상승에 대한 수혜 관련주죠. 그래서 이날은 어떤 그런 수혜주로 부각을 잘 받지 못했었는데 다음 날에 이 다음 날에 대한해운과 같이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좀 좋은 상승을 하루 만에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까지도 보시면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약 82% 이상 고가 등락률로 따졌을 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종목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한번 같이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AI, 엔비디아 관련한 AI 관련주죠. 그래서 5월 7일 날 또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마찬가지 골드라인 활용해서 주가 위치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며칠 만에 약 47% 이상 또 상승을 했던 좋은 힘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에 좋은 기법을 입혀서 좀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종목 선택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택해야 어떤 기법을 입히던 간에 좀 좋은 어떤 매매의 승률을 잘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란 종목, 굴이랑 전선 관련된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 종목도 5월 16일 날 이제 골드라인 이용해서 좀 공략 도와드렸었고 종가 가격대도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공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하루 만에 약 20% 이상 상승을 보여줬던 또 좋은 종목이었죠. 그래서 골드라인 관련한 부분은 제가 공부방에서 다 무료로 다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나 혹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만의 또렷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오셔서 나만의 기준선으로 받아가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끝났으니까 어떤 주도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은 이 7월의 첫 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약한 약세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들 또한 뭐 많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좀 많은 종목들이 이슈를 받고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그 테마의 중심에는 제가 오늘 방송 초두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펩트론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처럼 이 펩트론의 움직임 좀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제가 바라보는 진짜 대장주는 이 펩트론입니다. 왜냐하면 테마의 축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꼭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1등은 아니라는 점 또 한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뭐 엔비디아 관련한 그런 공급망 계약에 대한 뉴스를 달고 또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뭐 CXL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잠깐 반짝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오후장까지 꾸준히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보고 계셔야 됐을 종목 두 가지는 바로 이 펩트론과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참 주도주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아마 매매하기 많이들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트렌드를 보면요. 주도주가 아침에 이렇게 보통은 이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좀 정석적인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는 뭐 20% 구간까지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여기서 횡보세를 만들어냅니다. 이래버리면 사실 여기 20% 위에서는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따라가는 거 아닌 이상 좀 매매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 시장이 좀 주도주가 몇 개 나오지도 않는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주도주들은 꼭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다음 날 초반까지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주도주 캐치해서 다음 날 장 초반까지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어떤 제 신법에 대해서 좀 많이 예민하게 바라보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5% 평가손익이 찍힌다 라고 한다면 좀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거나 혹은 뭔가 시장에 대한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종목이 좀 위아래 파동이 심한, 내가 버티기 힘들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던가 뭐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빠르게 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마이너스 5%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절이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5% 정도를 기계적인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손절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안 갈 거는 빠르게 잘라내고 새로운 기회를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무서워하시면 돈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손절에 대한 부분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 기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저처럼 데이 트레이딩 또는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한 그런 기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의 초입에서 좀 수급을 같이 확인을 하고 따라 들어가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파 타점이고 이 기법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기준봉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인지 일단 첫 번째로 같이 알아볼 텐데요. 기준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봉상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저는 이제 기준봉이다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봉이 나오고 난 뒤에는 5일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봉 이후 5일 동안 좀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제까지 관찰하냐면 주가가 골드라인을 3분봉상 위쪽으로 돌파를 했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골드라인을 돌파하면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골드라인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N자 패턴을 주가가 그려 나가고 있는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을 만든 이 종목은 N자 패턴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N자 패턴이다 라고 하면 앞에서 상승세를 뽑아내고 고점을 이제 두세 번 정도, 고점을 한 2, 3회 정도 낮추고 다시 한번 이 골드라인 위에서 돌아 나가거나 혹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이 돌파를 해줄 때 그때를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자의 패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N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이제 두세 번 정도 낮춰야 되는데 그냥 밑으로 낮추다 말고 바로 여기서 돌파를 했죠.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지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자 패턴만 조금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첫 번째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모르시는 분은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동해가스전 관련한 대왕고래 테마에서 대장의 역할을 했었고 이 종목은 앞에서 큰 상승을 보여내기 전에 6월 3일에 13% 이상 그리고 상한가 미만인 이 기준봉을 이제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이날 이제 4일차 때, 5일차 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요 날인데 요 다음 날을 1일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차 때 이제 매매 시그널에 포착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N자를 잘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분봉상. 그래서 3분봉상 이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상승세를 뽑아내고 이 고점을 한 2, 3회 정도 낮춰주는 이런 흐름 뒤에 주가가 골드라인 아래쪽에서 놀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N자를 찾고 다시 돌파했을 때 매수 시그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시로 또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열관리 테마 그리고 송배전 관련한 테마로도 엮여서 갔던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5월 10일 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기준봉이 발생을 하게 되고 다음 날이 제가 1일차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2일차, 3일차, 4일차 때 저희의 매매 시그널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상 우리가 N자를 또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N자를 찾자면 앞에서 상승세를 뽑아내고 주가가 고점을 두세 번 정도 낮추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낮추고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여기서 재돌파했을 때 이때 이제 매수하시게 되면 이제 하루 만에 약 20% 이상 또 엄청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려운 거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을 먼저 찾고 3분봉상 N자 패턴을 찾아서 재돌파할 때를 매수 타점으로 찾아보자.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골드라인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N자가 나오죠. 처음에 N자 나오고 다시 돌파했을 때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N자가 나오고 돌파를 했을 때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다시 N자를 만들고 여기서 재돌파했을 때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N자를 만들고 밑에서 놀다가 재돌파했을 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번 정도의 타점이 나오게 되고 뭐 약 70% 이상의 또 수익률도 가져가 보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뒷배경을 지금처럼 회색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 조금 노란색 이 색깔이 좀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뇌동매매를 자주 한다라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방에서 받아 가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는 시간 관계상 조금 넘겨보도록 하고 내일의 골드라인 관심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뭐 삼성전기와 유리기판 관련해서 공동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기준봉이 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게 되면 3분봉상 이 N자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나중에 골드라인 위쪽으로 상방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따라가서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램테크놀로지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한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같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바이오콘의 삭센다 바이오시밀러를 국내에서 유통 및 독점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호재를 달고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일봉상 위치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봉이 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봉이 출현을 해줬기 때문에 5일 동안은 조금 관찰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봉상 앞에서 이렇게 N자를 그리고 고점을 이제 2-3번 정도 낮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나중에 여기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따라가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와도 맞는 종목이니까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좀 2가지 꼽아보자면 일단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시기도 힘드시겠죠. 그래서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뭔가 뚜렷하게 노란색으로 잘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나의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 수익 모델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나만의 어떤 원칙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자신만의 어떤 수익 모델이 없으신 분들은 골드라인 바닥 가셔서 기준선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장 초반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종목 선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반드시 잘 되어야 되고 종목 선정을 잘 하시려면 1번의 기준으로 종목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번에 대한 기준도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안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제가 공부방에서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꼭 시장을 좀 크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같이 길러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망이 짧게 잡고 공략하는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에 아주 특화가 되어 계시는 전문가님이시고요. 황금 수익률을 노리는 골드라인 기법에 대한 자세한 전략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공략주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한독에 대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고요.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혹은 우리 전문가님의 공약주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3글자 이름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